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월 2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저희 추진위에서 지난 2, 3일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밤 늦게까지 여러 그 사업계획서 작성 작업은 물론이고 마지막 그 동의서 진구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의서는 초반에는 자발적인 지원자들이 많지만은 막판으로 갈수록 설득해야 되고 또 반대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젯밤 12시까지 해서 동의서를 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미 어젯밤 12시자로 해서 통계를 집계했기 때문에 추가로 혹시라도 들어오신 분,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 있으면 저희가 사집은 하겠습니다만은 통계 수치에는 좀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항목별로 통계가 단순하게 총량만 집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냐, 국공유지냐, 뭐 기타 뭐 해가지고 각 또 토지냐, 단독주택이냐, 집합 건물이냐 해가지고 여러 그 항목별로 그 집계를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분 때문에 한 장 때문에 이게 통계를 싹 변경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동의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는 분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하튼간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린 것은 어제 밤 12시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집계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이번 공모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쟁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약 40군데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면서 저희 내부 정보를 공개해서 저희한테 솔직히 말해서 이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소유자님께서 꼭 필요한 궁금해하신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 공모 중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칫 지금 하루 이틀 앞두고 다른 곳에서 저희 공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그러므로 뭐 저희만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저희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그 토지 등 소유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알려드린 게 낫겠다 판단해서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동의율일 거예요. 동의율. 지금 현재 어젯밤 12시자로 집계된 동의율을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를 기본 못으로 정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당초 저희가 약 600명 정도 추산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집계를 쭉 해보니까 국공유지도 좀 상당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복수 필지를 한 사람이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한 분이서 두세 필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또 일부 건설 중인 토지 같은 경우는 또 건설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젯밤 12시까지 집계된 게 약 552명이 지금 현재 저희 신길 1구역 준주거지를 제외한 2종 주거지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총 55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57%에 해당되는 314분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집계한 동의율은 57%가 되겠습니다. 57%. 그리고 노후도는 일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약 85%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주거정비 지수에서 점수 산정 시
만점이 80점을 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노후도는 약 85% 정도 된다는 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마도 궁금해하신 또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들 동의자 중에서 과연 항목별로 쭉 있어요. 토지만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고, 단독주택이 몇 분이고, 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유출되면 저희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총량의 동의율 57%를 저희가 증거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설 개요, 사업계획서 부분 중에서 건설 개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도대체 몇 세대를 지을 것이며, 세대는 또 어떻게, 평형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개략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제가 추진위 중간 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균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참조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차피 정확히 시행사가 정해지면 정확한 산출은 차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갖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 수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내면서 공란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공란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개락제는 아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 저희가 아파트는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공공재개발 시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00%를 산정해서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약 25만 5,893 평방미터예요. 25만 5,893 평방미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총 1,784세대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1,784세대. 1,748세대. 미안합니다. 1,748세대. 이 가운데 저희 조합원 물량이, 이것도 나중에 달려줄 수 있어요. 조합원 자격이 있지만 청산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하튼 조합원 원하시는 분을 600분 정도 했어요. 600분. 600세대. 600개 물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1 플러스 1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00개 정도가 조합원 물량으로 좀 저희가 잡았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574세대 물량이 일반 부지입니다. 일반 부장. 우리 임대도 574세대예요. 이 요건은 애초에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 시 임대 아파트는 총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 중에서 반을 50%를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룰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하기 바랍니다. 좀 조합원 물량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반 임대가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가 1 플러스 1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1 플러스 1을 적어도 100세대 이상이 더 신청하면 200세대 되는 겁니다. 200세대. 그럼 훨씬 더 조합 물량이 많아지고 대신 임대 물량이나 일반 물량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수는 저희 이제 조합원 같은 경우는 24평형을 300세대 정도 잡았고요. 34평형을 180세대, 그리고 43평형 70세대, 그리고 54평형을 50세대에서 총 600세대를 잡았습니다. 300개, 180개, 70, 50. 기본 평수예요. 24평형, 34평형, 43평형, 54평형 해서 총 600세대 잡았고,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분양도 24세대가 24평형이 324세대, 34평이 180세대, 그 다음에 43평이 70세대 해서 574세대가 일반 분양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은 대형 평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는 아무래도 이제 평수가 작죠. 그래서 16평형이 354, 그 다음에 19평이 150, 그리고 24평이 70에서 좀 소형 24평 미만으로 해서 574세대가 세팅이 됐습니다.
임대는 작아요. 이 기본 평수가 가장 큰 게 24평이니까 나머지는 소형 평수죠. 그래서 전체 이제 1748세대로 짜여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뭐 사업비랑 사업 분석 잘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를 않겠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시비가 붙으니까. 그리고 이거 뭐 어차피 이것은 세대 개요수가 달라지면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에 들어간 주요 내용 중에서 경과 보고라고 있습니다. 경과 사업 진행 경과 보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최근에 투자하신 분이나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간략히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떻게 과연 15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2006년도 8월 달에 이 지역이 당시는 1구역이 아니라 8구역이었습니다. 8구역. 8구역. 이때는 단순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추진이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2007년 11월, 이듬해 11월이죠. 11월 29일인데 이때 신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죠. 이때 2007년 11월에 지금 준주거지까지 포함해서 도면이 확정된 겁니다. 그 전에는 준주거지가 없었어요. 그 준주거지로 그 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편입돼 있었어요. 다른 대지시장과 같이 해서. 그리고 2009년 9월 신길 1구역 조합 설립 창립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쯤부터 송모 씨 이런 분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해서 총 16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총회 결의 사항들이 많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죠. 사실상 조합이 해산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 16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직권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직권 해제 추진 요건은 주민 30%가 해제를 동의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초에 직권 해제가 됐습니다. 요건은 저희가 조합 설립이 됐는데 조합 인가를 못 받는 거예요. 조합 인가를, 설립 인가를 4년이 지나도 못 받으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몰제로 인해서 직권 해제를 한 겁니다. 사실상 요건은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신 분들이 해제를 요구했던 거예요. 3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소송을 했죠. 직권 해제 취소 소송을 했는데 그 역시도 작년 말 2019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권 해제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 물론 2017년 됐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서 아무튼 졌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올해 제가 3월 달에 이제 LH 공모 사업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LH 본사에서 5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저하고 사업 설명회 미팅을 2차례를 가졌습니다. 2차례를 갖고 그 뒤에 다시 5월 21일 날 LH 공공재개발 사업단이 저희 신길 1구역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사업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차례 된 거예요. 네 번째 미팅이 언제냐? 2020년 5월 23일 날, 아니구나, 6월 11일 날 또 했네요. 6월 11일 날. 그리고 5월 20일 날 그 사업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고, 5월 23일 날 저희 추진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6월 2일 날 그 추진위 창립총회 결과를 가지고서 추진위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단체 등록을 했어요. 단체 등록을 국세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1일 날 다시 LH 공공재개발 사업단하고 사업성 검토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신길 우리 1구역과 같은 지역은 해제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한하는 방침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6월 17일 날 실제로 이제 대상지 제외 발표를 서울시가 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 SH공사 사업 설명회장에서 정비구 해제 계획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취지 그리고 재검토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4일 날 정부에서 정부구역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9월 20일 날 공모가 됐고 어제까지 저희가 9월 27일 날 사무소 개소를 했고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공모 참여 동의율을 57%를 달성했습니다. 57% 정확히 저희가 약 한 달 26일부터 동의서를 진구했는데 한 달 5일 만에 35일 만에 거의 35일 만에 57%라는 동의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율은 애당초 목표인 70%에는 좀 못 미치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특히 저희 추진위원들 중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애써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와 별개로 멀리 계시지만은 전화 또 여러 가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동료 작업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협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직접 와서 뭐뭐 뜨신 분도 계시지만은 각자 자기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57%라는 어떤 동의율은 우리 모두가 일궈낸 성과이지 특정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앞에서 제가 리더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앞장서 왔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쭉 얘기했지만 마지막 뭐 사업 설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 여기서 너무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좀 우리 그러면 신길 1구역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길 1구역이 과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신길 1구역은 일단 서남부권의 최고 주거 전용 단지다. 신길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바로 옆에 3구역에 지금 799세대 아파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포스코 건설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 저희 신길 2구역하고도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단지로서 어떤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경 100m 이내에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가 없어서 위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4개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대방역, 신길역,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영등포역,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경계철역이 있어요. 서울 병무청역이라고. 2022년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4개 그 전철역이 있는데 걸어서 뭐 거의 한 5분에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삼성 사업구역 인근에도 다 아파트 단지, 주거 전용 단지. 그래서 누가 봐도 신길 1구역은 공공재개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는 최적지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다. 이건 제가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LHS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공모서에서 정책적 요건이라고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제가 왜 우리 신길 1구역이 그 사업구역 특성이 무엇이고 왜 최적합한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최적합하냐, 주택 공급 활성화적으로 최적합하냐라는 거 금방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몇 가지 이야기했었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저희는 돌출 공간이 없어요. 구역계가 아주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거의 정방향의 부지를 갖고 있어요. 특정인이 거꾸로 해석하시는데 저희는 구역계가 아주 규칙적이에요. 준주거지구는 누차 하겠지만은 저희하고는 애초에 별개 상가지역이고 별개로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했던 거고 그렇게 돼야지 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분들을 굳이 끄집어들여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는 당초 저희가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구역 내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에 구릉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릉지로 인해서 낙후되고 노후도가 심하고 그 구릉지 주변이 굉장히 골목길 이런 게 많죠. 좁은 골목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30인 이상 노후 건물이 많고 재난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올 8월 달에 뉴스에 나왔지만 수해로 인해서 집이 한 채가 무너졌어요. 신길동 저희 구역 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 정지됐고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추진 주체가 부재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 그 공모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책적 요인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길 1구역이 가장 그 취지에 부합하고 추진한 그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울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결과는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는 최적지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최적지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 드립니다. 자, 이런 결론 하에서 제가 오늘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청에 제출할 거예요. 서울시는 원본을 제출하고 영등포구청 부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늦게 내일까지도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 오늘 제출하겠지만은 여타 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나도 오차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서 저희가 제출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여러 사업 흔적들이 있어요. 많은 제가 참고 자료로 아까 이 기본 자료 외에 저희 기사들 신규 1구역에 관련된 기사를 다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위의 내부 회의 자료들 중요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추진위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때로는 만장일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거지 제 임의대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송모 씨가 자꾸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저희 추진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했던 거예요. 합리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추진 내부 그 밴드에 있던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구역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회의를 17분, 19분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고 그 회의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